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영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강했습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을 아주 강하고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2%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3,200선을 터치를 했죠. 3,208.9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000포인트 코앞에서 멈춰선 모습입니다. 자, 오랜만에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분위기였고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과 함께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3,200포인트 상승 흐름을 견인하는 데 굉장한 힘을 써줬습니다. 이번 주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쯤에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향방을 가릴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되겠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우리 시장 견고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편입니다. 코스피 3천 시대가 시작됐고요. 이제 코스닥도 1000스닥을 눈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한 시장의 흐름인데 왜 내 포트폴리오는 빨간불을 켜지 못하는 걸까요? 소외되고 서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박친구가 존재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종목 오늘도 구출 작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 동일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구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을 구출해줄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발을 좀 하셨나요? 오늘 굉장히 더 훤칠해 보이시네요. 네, 이발 좀 머리 좀 깎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훨씬 더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네. 오늘 더 네. 네, 좀 젊어 보이나요? 원래 또 젊으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월요일을 또 더 밝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도 2%좀 올라서 예. 또 기분이 여러모로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대장도 오늘 또 하고 오셨고요. 네, 뭐 저번 주 제가 금요일 날 예. 이걸 차고 왔지 않습니까? 다음 그러니까요. 주에 상승을 좀 기원한다 하고 제가 노란 완장을 딱 차고 왔는데 오늘 뭐 월요일 딱 들어오 보니까 또 2%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번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계속 한번 차고 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말 완장을. 그 기운을 가지고 있나 봐요.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우연히 일치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뭐 시장 일단 뭐 코스피도 3,200 예. 돌파했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999. 뭐 내일이면 뭐 장중에 뭐 1,000포인트는 한 번 정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은 지금 올해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상단치가 이제 3,100에서 3,200 정도 많이 바라봤는데 지금 이제 새해 시작하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많은 증권사들이 다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 보는 이제 회사들은 한 3,200 정도, 좀 높게 보는 이제 증권사들은 3,500 그런 부분으로 좀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유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매물대도 이제 오늘 또 돌파가 됐고 그래서 좀 전략만 잘 짠다 그러면 진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유동성 랠리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모로 근데 아직은 또 종목들이 소외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럼 기다리면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추가 매수하면 또 이 종목 더 수익을 넘어서 본전을 넘어서 이제 수익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초보분들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에 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구조 전략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또 힘든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노란택에 들어오셔서 구조 상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빛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조금 꿈틀꿈틀 들기 시작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뭐 대장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지금 거의 뭐 큰 돈들은 대형주 쪽으로 가는 흐름이지만 예.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정체되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유동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하나 아직 1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1월 달까지는 아직 좀 더 대형주 쪽으로 좀 갈 흐름이 좀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1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네.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좀 앞서 오프닝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좀 시장의 향방이 어떨 걸로 보세요? 뭐 많은 전문가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뭐 내일부터죠. 지금 뭐 현대차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굵직한 국내외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국내 실적 발표에서 뭐 크게 모멘텀이 예. 좀 나타난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해외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굵직한 이슈들이 국내도 물론 있지만 예, 예. 결국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제 해외 연동이 좀 되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목요일 날 또 FOMC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저번 분기 3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매출은 충분히 기대 이상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역시 반도체 또 아니면 2차 전지 분야, 뭐 테슬라가 매출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이제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크게 악재 없이 1월 달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오늘 예. 시장을 좀 본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이제 코스피가 훨씬 더 한 달 동안 1월 들어와서 강한 랠리가 나와서 뭐 코스피가 2% 갈 때 뭐 코스닥은 0.몇 프로 오히려 뭐 1% 갈 때도 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물론 이기진 못했지만 코스닥이 1% 이상 거의 2% 가까이 좀 올라갔고 1000포인트 부근까지 좀 올라갔던 흐름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형주, 뭐 IT, 뭐 자동차, 뭐 오늘도 힘이 좋긴 했지만, 근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오늘 바이오 업종들이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오늘 셀리버리라든지 뭐 한국 유나이트 제약이라든지 많은 제약회사들이 3%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 앞두고 나서 좀 바이오 업종들의 좀 반등이 좀 의미가 조금 좋아 보이고 당장 1월 내내 뭐 남은 한 주 동안 뭐 바이오 업종들이 급등 나온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2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흐름을 초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전고점 돌파해서 바이오 업종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업종 지수에서는 제약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제약 섹터가 오늘 코스닥은 1.9%가 나왔지만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2.7% 정도가 좀 더 강한 지표가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보다 강한 흐름은 아닌데 오늘 흐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제약 차트가 다시 지금 60일선 지지받고 21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유동성이 좀 더 강한 그리고 대형주가 오늘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업종이 좀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또 엔터 쪽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아직도 지금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 힘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다른 업종이 좀 더 강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을 지금 1차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업종 말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선취하셔가지고 2월 전략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시황을 이렇게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우가 왜 이렇게 형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또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닥 거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다 그러니까요. 코스닥만 이제
전략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1월까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지만 분명 희망은 있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희망을 아직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코스닥 시장에 불어넘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안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오실 거예요.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혜택 드리니까요. 1번이든 2번이든 들어와 주셔서 종목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영상 보고 와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출연을 하셨네요. 예. 네, 좀 빨리빨리 찍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또 네. 영상이 나올 줄이야. 네, 오늘 굉장히 멋있으세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영상이 언젠가 좀 오픈이 되겠지 했는데 오늘 보고 조금 민망하네요, 살짝.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촉을 그래요? 이렇게 쏘시는 부분이. 촉 없이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종목 구출 잘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붉은 기둥 특공대 반 일단 1번 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떡하죠? 또 이 부분이 가장 또 들어오네요.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특공. 멋지게 이발하신 범쌤, 이쁜 유페 헤어 앵커님. 모텔엑스고요. 8,000원이 매수가십니다. 15% 비중이고요. 향후 전망 및 전략 부탁드립니다. 15분의 1 매수, 1월 15일 날 매수를 하셨다는 거네요. 1월 15일 매수에 관망 중인데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투자금이 모두 종목에 묶여 있어서 추가 매수 여력이 당장은 없네요. 네.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지 못한 상황인가 봐요. 네, 어떻게 일단 구출해 드릴까요? 다른 종목들도 이제 요즘에는 투자분들이 워낙 다양한 포트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15% 정도면 그렇게 많은 부종은 아니고 또 종목은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모트렉스는 뭐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그리고 뭐 작년에도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자율주행 테마로서 또 코스닥 안에서도 대장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이제 고점 라인대가 이제 10월 달인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살짝 돌파했지만 그래도 아직 추가적인 이제 원동력은 충분히 나오고는 있으나 일단 코스닥 업종 자체에서 이제 자율주행 섹터 대형주 쪽들은 괜찮아요. 대형주 쪽과 아니면 코스피 종목들은 괜찮은데 코스닥 종목들이 특히 자율주행 섹터 종목에서 과거에 대장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요즘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힘이 좀 약한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월봉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여기 전고점 돌파예요. 전고점 돌파라는 건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8,000 라인대 뭐 살짝 지금 평단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8,800원, 그럼 9,000원을 돌파하면 이제 모트렉스를 좀 들고 있는 분들이 손실이신 분들은 없고 거의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여기만 뚫어준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행보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기다리셔가지고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업종들도 대부분 지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린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여력이 다 매도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현금 비중이 있다. 그럼 종목이 그때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고 오히려 비중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 돌파 10,000원 이상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과정 동안 오히려 종목들이 좀 흔들리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아니거나 뭐 종목을 비중 축소하지 마시고요. 다른 현금 비중이 더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소형 종목들은 아직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먼저 대형주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구조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모트렉스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더 중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때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방으로 또 가보도록 하죠. 가지한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범쌤 구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아진산업 4,2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너무 덜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네, 이제 아진산업 오늘 이게 자동차 이슈로 자율주행 플러스 이제 자동차 부품 이슈로 오늘 기아차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따라 예. 올라가는 좀 흐름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초보 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뉴스에 탁 나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그 종목들을 빠르게 이제 매수하는 게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데 그쵸. 일단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습관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업이고요. 코스닥 기업이고 시가총액 1,300억 종목. 그러면 매우 자동차 업계 안에서도 소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요즘 1월 달 뭐 트렌드가 다 대형주예요. 중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 아니면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지금 몇십 조 이상 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소형주 쪽으로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형주를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거고 중대형주.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이 그래도 정배열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눌렸다가 흐름이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일단 단기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3,800원. 여기가 전 고점 라인대입니다. 여기를 좀 뚫고 올라간 건데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수요일 안으로 밀리더라도 3,800원 라인대가 좀 지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지가 된다 그러면 바로 전고점 라인대 4,500원 이상으로도 보셔도 충분하다. 이게 지금 월봉에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5,000원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 여기 3,800원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전고점이 지지가 된다고 하면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안으로 3,8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 라인은 조금 여유롭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지금 2019년도 여기 좀 강하게 거래 들어온 부분이 있죠. 여기를 좀 전고점을 뚫어가려는 오늘 지금 월봉, 일봉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와 큰 차이 없어서 비중을 좀 더 많이 넣으신다 그러시면 탁 한번 꺾였을 때 순식간에서 손실률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800원 라인대 이게 지지가 되는지가 꼭 중요합니다. 이게 전 라인 지지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깨진다 그러면 여기 전 저점 라인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급등이 나왔을 시기가 여기 저점이 3,400원 라인대입니다. 3,400원 여기를 또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1선 부근인데 11선 부근 안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2차 반등이 지금 1차 파동을 올라간 종목이라서 3,4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성은님의 고민입니다. 헤어스타일 일단 산뜻하시다고. 네. 저는 바보같이 아직 웰크론을 손절하지 못하고 매수가는 9,222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44.52%래요. 거의 반토막이 나셨다고 구조 부탁드린다는데 지금 9,222원이면 작년 한 9월쯤 급등했을 때 가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인데요. 예. 지금 마이너스 30%, 뭐 20% 이렇게 넘어간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테마가 물론 더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 유동성의 힘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순식간에 상한가 가거나 그런 재료가 충분히 불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한번 흐름 본다 그러면 뭐 앞타머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고점 대비 30% 40%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뭐 상한가 흐름이 나왔거나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제약 물론 이게 제약바이오 흐름이긴 하지만 유나이티드 제약도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는 그런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요즘 유동성 자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웰크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스크 대장 이력이 있는 작년에 코로나 테마로 크게 올라갔지만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비중은 한 번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바닥은 바닥인데 아쉬운 부분으로 차트가 완전 역배열이고 다시 코로나 마스크 테마가 언제 뜰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 부분은 종목을 기다리신다 그러시면 결국 마스크 쪽에서 만약 수출 기대감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나 만약에 이제 코로나 변이로서 이게 좀 장기화된다 이런 이슈가 분다 그러면 바닥에서 20% 30%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 뭐 손절을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신 다음에 6,000원 만약에 여기까지 한번 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15%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구조 요청을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거기서는 다시 한번 손절이라든지 다시 한번 추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아예 손절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기다려 볼 법합니다. 네, 비중에 따라서 또 구조 전략이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또 때를 기다리시면서 구출 전략 다 함께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그곳에 들어오시면 동일한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쁜이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네, DA 테크놀로지고요. 8,620원, 비중은 30%입니다. 왜 테마 좋고 저평가 종목 같은데 제가 사면 떨어지기만 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린다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런 비슷한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면 요즘에 이제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업종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업종을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부분 지금 코스닥 종목입니다. 결국 시장은 중대형 쪽으로 좀 가고 있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 동안은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박스권이거나 뭐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박스권이 길어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 대부분 중소형주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테마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포커스가 중대형 쪽이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은 중대형 쪽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DA 테크놀로지 일단 2차 전지 관련주긴 하나 2차 전지에서도 중대형주들이 잘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조금 계속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00원이었나요? 8,400원 라인대라 그러면 일단 그렇게 뭐 고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바닥에서 또 엄청나게 올라간 자리에서 좀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네. 8,620원에 들어가셨네요. 8,600원도 지금 없나요? 어차피 10% 내외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코스닥 흐름, 2차 전지 업종에 한번 흐름 분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 월봉 흐름에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항의 차트 흐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데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작년 8월 달에 여기 딱 터치를 받는 부분이 이제 노란선 20월선인데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밀렸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돌파하는 흐름이 없었다가 요번 달에 2월 달에 한번 돌파하려는 1월 달에 돌파하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다음 달 2월 달 흐름이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시작가가 어디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노란선 여기 저항을 뚫고 나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일단 월봉 차트에서 20월선 저항을 뚫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다음 저항대가 어디죠? 12,000원. 여기 라인대는 좀 열려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조금 지루하고 뭐 손실도 좀 길어지고 있고 하긴 하지만 1월 달 잘 버티신 다음에 2월 달에 한번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더 기대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 열려있는 다음 저항대가 어디냐면 12,000원대이네요. 그래서 지금 DA 테크놀로지가 실적 이슈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기업 분석을 본다 그러면 일단 분기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 2차 전지 섹터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최근 2차 전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으로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요. 일단
뭐 중기 목표가는 결국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다음 저항대 12,000원을 좀 잡아드리겠고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는 다음 여기 저항대입니다. 여기 저항대 만원. 여기가 이제 저번 8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최고점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일봉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또 이제 매물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8,600원이면 딱 여기서 한 10% 이상 정도의 뭐 수익권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좀 다른 2차 전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000원 정도가 이제 목표가 좀 더 보겠다. 그러면 월봉상 다음 저항대 12,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가신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시티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고요. 2,03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10%인데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3%라고 하시네요. 필로시스 헬스케어요? 예, 예. 63%나 마이너스라고요.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시스 일단은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간 흐름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들어가셨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낮추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 종목 자체가 관리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진단키트 테마로 엮여서 이제 8월 달에 막 급등이 나오면서 가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요즘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21선 올라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래서 관리 종목은 왜 관리 종목이 되냐면 결국 이제 시가총액 관리 종목은 코스피 종목에서는 관리 종목이 없어요. 코스닥 종목에서 결국 적자가 지속되니까 이게 상장 폐지 위험성을 있다 거래소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종목에서 관리 종목이라 붙는 종목들은 한순간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달에 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정도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비중을 줄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또 테마 한번 본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에서 매우 리스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재무 구조를 그래서 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예, 아무리 뭐 요즘에 막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뭐 종목이 막 떨어지거나 뭐 상장폐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예. 아닌데 결국 이제 앞에 이제 관자가 붙어 있거나 진짜 뭐 운이 어떻게 보면 운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뭐 대주주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신라젠, 신라젠 이런 대국민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신라젠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고 위해서는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더 위험한 관이라 붙여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인데요. 도와주세요. KPM 테크고요. 오늘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적자를 좀 줄이셨나 봐요. 마이너스 40%라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수가는 4,950원, 비중은 8%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비중은 좀 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비중은 좀 낮으시니까 손실률 크지만 이 종목은 결국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결국 이게 지금 휴머니젠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나스닥 상장한 이제 바이오 코로나 뭐 치료에 대한 뭐 효능이 있다 그런 이슈로 코로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한번 올랐던 종목인데요. 결국 이제 이 종목은 그 동일한 테마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이슈가 엮여서 좀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업 자체의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도 뭐 실적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적자가 분기에서 좀 계속되고 있고 연간적으로 흐름에서도 좀 적자가 재무적으로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바이오 쪽에 좀 비중이 좀 있는 임상도 하고 결국 여러 분야를 같이 합니다. 뭐 약
부품 사업부문이라든지 기계 사업부도 근데 테마는 뭐 바이오 쪽에 많이 엮여져 있긴 하지만 주 매출은 또 이제 PCB라고 해서 또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도 좀 엮여져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아니라서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뿐만 아니라 테마주에게 한번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여기서 끝나진 않는데 이 종목이 길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손실을 감안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00원. 2,50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지금 소액이지만 더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저점이 안 깨진다 그러면 다음 고점 라인대일 4,000원. 여기서부터 또 비중을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5,900 손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 테마가 언제 오는지는 또 보장이 없기 때문에 4,000원부터 비중을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르님이 또 올려주신 고민인데요. 범쌤 IR 사이언스고요. 지금 3,350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비중은 20%고요. 회사는 적자인데 뭐 기술 개발이나 벌려놓은 게 꽤 있어서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계속 떨어졌다, 뭐 평단 근처 왔다 그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달째 그러고 계신데요. 네. 예, 답답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또 힘드신 부분도 있고 뭐 이게 종목들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긴 한데요. 그러게요.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워낙 가다 보니까 지금 IR 사이언스도 이게 혹시 시가총액을 알고 들어가셨는지 혹시 뭐 궁금하긴 한데 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사이언스 뭐 시가총액 한번 본다 그러면 600억입니다. 600억.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도 완전 소형주예요. 완전 소형주. 거의 뭐 진짜 뭐 1,000억 미만이면 거의 진짜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 소형주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소형주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요. 결국 이제 주포라는 그런 주포의 어떻게 보면 외인이나 기관이라든지 박스권이 길어질 수도 있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손실을 보고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 지금 한 번 정도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신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전량 매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번 방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국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수국님의 고민을 채택한 이유가요. 비중이 90%시래요. 예. 네, 이런 종목은 꼭 받으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이고요. 비중이 너무 커서 부탁드린데요. 1,725원.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도 이렇게 90%로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이런 조언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려면 하면 결국 우리가 좀 기업에 대해서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 기업은 망하면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 3월 달에 무슨 기업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아니면 뭐 현대차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로 갔다. 왜? 이런 기업들이 뭐 구조적인 나온다 그러면 나라가 휘트러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한 기업이고 재무가 우량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비중이 크게 들어가시더라도 어떻게 물린다는 표현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기만 회복되거나 다시 나라의 경제성을 좀 도와준다 그러면.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을 대부분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비중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드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느낌이 들면 비중이 더 들어가셔도 되는데 결국 이제 중소형주들이 크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그런 작년도 뭐 그렇고요. 올해도 좀 마침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기술 그 차트가 갈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역시 이제 소형주죠. 1,500억대의 중소형주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아니고 이제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종목이고 비중이 90%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확신이 들어서 그럼 실적에 대해서 확신을 들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좀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 2년 동안 재작년, 작년 지금 2018년도, 19년도 영업이익들과 당기순이 적자였는데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개선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그런 흐름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단기 차트에서 좀 깨져가는 느낌이고,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그래도 조금 괜찮긴 하네요. 지금 월봉 흐름에서 결 거래량은 지금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흐름이 좀 나오긴 했으나 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중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딱히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121선이라는 거는 9월달 파동이 시작되는 이 단계가 지금 121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여 라인이 깨지는 라인대가 이제 117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루해지면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을 지금 좀 바닥권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1170원이 좀 깨진다 그러면 지금 비중 90%인데 조금 줄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거기 오히려 좀 리스크 대응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1170원이 안 깨진다 그러면 강력 홀딩 하신 다음에 전고점 부근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과 2번 두 개의 방이 나옵니다. 지금 1번 방 같은 경우 저희가 1,500명 정원이라서요. 한 4명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2번 방도 열려 있으니까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동일한 혜택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 다시 구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더 정감이 가는 영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주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주 좀 틀어주세요.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온라인 방송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 들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예.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그럼 모멘텀이라는 건 뭐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종목에 대해서 실적의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면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 발달의 기대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해드렸던 결국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왔어요. 새로 미국에서 바이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결국 경기 부양을 하면서 강력하게 밀말한 정책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일주일 반짝, 한 달 반짝, 2개월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기 내내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 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단기 이벤트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종목이 일주일 아니면 길게 본다면 한 달 정도 손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눌리고 올라갈 때 뭐 100%, 300%, 500%, 1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정책주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미래를 보고 좀 더 중기적으로 투자하려면 가장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유망할 수 있는 업종이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좀 크게 범주로 봤을 때 이게 좀 5가지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이 범주를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1월달 이제 2월 넘어가는데 좀 더 중장기 투자해서 좀 더 명확한 흐름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방송, 제가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같이 좀 점검해드리면서 미래 전망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오늘 꼭 참석하셔서 내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한번 좋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종목 선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온라인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과 2번 방이 나옵니다. 온라인 방송도 그쪽으로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렇게 함께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구출 전략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1번 방이 다 찼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2번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방
알아보겠습니다. 금빛 물결님이 올려주신 고민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급등하는 거 보고 욕심 부린 게 화근이네요. 그것도 천정권에서 사셨대요. 더 갈 줄 알고. 지금 미코고요. 18,900원, 비중은 20%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점이래요. 뭐 요즘 반도체 부품 관련주가 워낙 올라서 따라가신 게 아닌가. 미코? 네, 미코입니다. 네, 미코. 일단 예. 미코 종목은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오늘 종목 상담 받았던 종목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 생각하는데 예. 일단은 결국 종목은 뭐예요? 실적이 바탕이 되든지 네. 모멘텀이 많아야 돼요. 모멘텀이 딱 하나 뭐 치료제 하나 딱 하나만 있고 종목이 빠지거나 이런 다른 재료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미코 같은 종목은 결국 모멘텀 뭐예요? 반도체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자회사들이 워낙 실적이 좋고 두 번째로 또 뭐예요? 테마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뭐 수소, 반도체, 또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부분까지도 갖춰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고점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박스권일 때 이제 흐름을 이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박스권은 지금 여기 지금 18,000원과 이제 15,000원 라인대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코가 물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도 아니고 코스피도 아니고 대형주도 아니에요. 코스닥에다가 주명주인데 일단 모멘텀은 다양하고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또 반도체 이슈도 있고 수소차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탁 밀렸을 때 지금 21선 부근 여기에 한번 딱 밀렸을 때 추가 매수 한 16,000원 부근에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이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올라간다 강력홀딩 하신 다음에 전고점 이상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1,000원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하긴 한데 21,000원 이상으로도 가면 23,000원까지 이상도 갈 수 있는 흐름이라서 전고점 이상에서 계속 홀딩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저한테 물어봐 주신다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좋은 종목으로 계속 보고 강력 계시는 홀딩, 거죠? 네, 갈동홀딩. 알겠습니다. 네, 미코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2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영 GNM이고요. 3,800원인데 네, 오늘 제가 이 종목 상담방을 들어와 보니까 정말 문제는 비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비중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엔 100%입니다. 100%예요. 네, 종목은 네, 국영 GNM. 네, 이것도 뭐 코스닥 이제 소형 종목이에요. 예. 뭐 결국 테마로 흘러가는 느낌이잖아요. 국영 GNM이라면 하면 결국 이제 정치인 맥주, 대선주라든지 뭐 총선주라든지 이런 그저 굵직굵직한 뭐 어떻게 보면 대선, 뭐 정치권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그러니까 정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인배추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순간적인 판단에서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게 결국 정치인 맥주로서 수익 본 사람들보다 손실 본 사람이 항상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권이라든지 지금 대통령 과거 10년 과거로 본다 했을 때 정치인 맥주로 공략해가지고 수익 본 선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인 맥주 또 이제 대권 만약에 대선 주자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 또 분명 크게 불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짧게 먹어야 돼요. 이거를 크게 수익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영 GNM도 결국 이제 주가 본질적인 모멘텀은 없어요. 본질적인 모멘텀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정치 인맥주에서 한 번 정도 떠줄 때 한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흐름에서 좀 좋은 흐름은 20월선이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언제 했습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 정도 깨지 않았어요. 한 번도 깨지 않고 20월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20월선 타고 올라가면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 않는다 그러면 20월선이 깨진다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보여지고 여기 지금 노란색 타고 올라갔으니까 추세가 여기만 안 깨진다 그러면 강력 홀딩하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이거는 오래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래 보실 필요가 없고 이 종목은 전 고점 라인 때 4,000원까지 온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추세가 아직 꺼지질 않았기 때문에
4,000원에서 비중을 줄여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입니다. 비타민님께서 올려주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현대 로템입니다. 2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24%래요. 비중이 31%인데 지금 대북 관련주 때 매수를 하셔서 2년 동안 물리고 계시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차트 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뭐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뭐 경협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이게 뭐 경협주에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뭐 건설주도 올라가고 있고 또 유통주도 올라가고 있고 또 철도주도 올라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기가 이제 28,000원 평단가인데 결국 이제 2년 정도 하방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은 거래량이 지금 여기 최대 거래량 2018년도 5월달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올해 1월달에 들어왔다라는 게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왜 이게 하방에서 길게 나오냐 부분은 결국 이제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크게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올해 실적은 재작년까지는 영업이 적자가 나왔지만 올해부터 조금 더 그래도 개선되는 퍼로 본다고 하면 아직은 뭐 가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좀 고평가긴 하나 그래도 경기가 턴어라웃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2년 기다리셨으면 더 기다리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3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또 이제 강력한 지금 사신 분들도 여기에 좀 물려 있긴 한데 지금 다른 분들도 이 라인대에 가장 많은 지금 매물대가 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매물대 3만 원을 목표가 잡으시고요. 강력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종목 구출 상담을 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예.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런 종목 강력 홀딩해도 된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으시고 또 배워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멘텀이 살아 있거나 또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홀딩이 되는데 테마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제가 종목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선뜻 추가 매수하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종목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온라인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송 준비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바이든이 행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과 그리고 정책주까지 같이 묶어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기대가 되겠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업종들이 많지만 그중 안에서도 다섯 업종들이 좀 눈에 보여요. 이 업종들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또 온라인 방송에서 좋은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돼 네.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 바이든 시대 5대 유망 업종과 또 종목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붉은 기둥 특공대 노란톡 오픈 채팅방 1번, 2번 방에 링크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8시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구출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